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에 처음 데리고 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문이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그녀의 표정이었어요. 밝게 웃긴 했는데 이상하게 웃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한 템포 쉬고 대답하더라고요. 아, 많이 배운 애구나 싶다가도 속으로는 이상하게 그게 불편했어요. 요즘 애들은 보통 말도 빠르고 표현도 자유롭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이런 애들은 세상을 좀 많이 겪은 애들인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식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괜히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투가 참 단정했어요. 그런데 어딘가 어른스러운 단정함이었어요.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경험이 만든 조심스러움 같았달까. 아들이 물 한 잔을 건네는데 그 여자가 그걸 받으면서 고마워요, 당신.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라니?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멈췄어요. 요즘 젊은 커플이 당신이라고 하나요? 결혼한 사람처럼 들렸어요. 식사 내내 저는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결혼한 적이 있는 걸까? 근데 아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걸까? 아들 표정을 봤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신경 쓰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여자를 바래다 주고 돌아온 뒤 그녀의 전화번호를 제 폰에 저장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나중에 연락이라도 할 일 있을까 해서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폰을 만지다가 문득 그 여자 이름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켜서 눌러봤죠. 그 순간 화면에 뜬 프로필 사진이 제 눈을 멈추게 했어요. 작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녀 품에 안긴 채로 웃고 있더라고요. 그녀도 아이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밑에는 짧게 조카라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이 얼굴이 어딘가 그 여자 얼굴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조카 사진을 저렇게 여러 장 올린다고? 프로필 배경에도 또 다른 사진이 있었어요. 놀이터, 케이크 앞, 집 거실. 거의 육아일기처럼. 이건 그냥 조카 사진이라기엔 너무 많았어요. 조카라면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힘든데. 저 아이랑 저렇게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리에 맴돌았어요.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라 생각했는데 자꾸만 돌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요즘 워낙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결혼했다가 다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나도 이해는 하는데 아들은 아직 30 초반이에요. 결혼 한 번도 안 한 순수한 애인데 혹시라도 그 여자한테 뭔가 숨겨진 게 있다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떨쳐지질 않았어요.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시간 어때요? 그 여자랑 저녁 한 번 더 같이 먹자. 그 말에 괜히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번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이미 결심했어요. 이번엔 내가 제대로 물어봐야겠다. 그날 저녁 둘이 식사를 하러 왔을 때 대화 도중 슬쩍 물었어요. 프로필 사진에 있던 아이 너무 귀엽더라. 조카라며? 그녀가 잠깐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네, 언니 딸이에요. 그런데 그 미소가 이상했어요. 입은 웃는데 눈은 웃지 않았어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단번에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다시 카톡을 켜봤어요. 그녀의 프로필이 바뀌어 있었어요. 아이 사진이 다 지워지고 회색 배경에 글자 하나. 좋은 인연이란 서로 믿는 거예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어요. 내가 뭘 믿어야 하지?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자가 진짜 누구인지 확인해야겠다. 며칠 동안 잠이 잘 오질 않았어요. 그 여자의 프로필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좋은 인연이란 서로 믿는 거예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묘하게 불쾌했어요. 나더러 믿으라고. 그 말이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이상했죠. 처음 본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 남는지. 며칠 후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들렀어요. 밥을 먹다 말고 내가 물었어요. 요즘 그 여자하고 잘 지내니? 응, 엄마. 되게 착하고 배려심 많아. 회사에서도 평판 좋고. 그 말에 고개는 끄덕였지만 속으론 더 불편해졌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너무 완벽하니까 더 의심스러웠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 여자 전에 결혼한 적은 없대? 아들이 젓가락을 멈췄어요. 엄마, 무슨 말이야? 그냥 요즘은 다들 한 번쯤 그런 일이 있잖아. 혹시 그런 거면 알고 있어야 하니까. 아들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제발 좀 그러지 마. 요즘 그런 거 묻는 거 실례야. 그 말이 너무 세게 꽂혔어요. 실례야?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나는 내가 상처받지 말라고 하는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바로 잘랐어요. 엄마,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면서 어떻게 살아? 그 말 듣는데 머리가 띵했어요. 의심이 아니라 걱정인데. 근데 요즘 애들은 걱정도 간섭이라 부르죠. 나는 그저 혹시라도 숨기는 게 있으면 미리 알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요즘 세상 사람 하나 잘못 믿었다가 인생이 망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뉴스만 봐도 그렇잖아요. 결혼 전에 확인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등본이라도 한번 떼서 봐. 그냥 마음 편하게. 그 순간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엄마, 지금 그 말 진심이야? 그래, 진심이지. 와, 진짜 실망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했어요. 실망. 내가 낳고 키운 애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니까 숨이 막혔어요. 그럼 내가 그런 얘기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엄마, 요즘 세상엔 서로 믿는 게 기본이에요. 그걸 못하면 아무리 등본 봐도 불안해요. 믿음이야말로 사람을 속이기 제일 쉬운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날 밤 방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나간 걸까? 근데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계속 찝찝했어요. 그 여자의 말투, 행동, 그리고 그 푸사 속의 아이. 모든 게 자꾸 엮여서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이어졌어요. 그냥 조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그냥 믿고 넘어가야 하나? 다음 날 친구를 만났어요. 내 또래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요즘 그런 거 물어보면 다들 예민하게 받아들이더라. 그 친구가 말했어요. 요즘 애들 예민하지. 근데 그런 여자들은 더 그래. 뭔가 있으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 내가 괜히 예민한 게 아니었어. 그날 저녁 나는 결국 결심했어요. 이건 내가 확인해야겠다. 아들 몰래 동사무소에 갔어요. 그 여자 이름을 말했죠. 이 사람 등본 발급 가능한가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 아니면 안 됩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아,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나오는데 손이 떨렸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데도 이상하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집에 와서 아들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혹시 그 여자 등본 떼보려 하셨어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덜컥 떨어졌어요. 그걸 누가 그래? 동사무소에서 연락 왔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된다고.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야? 내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했니? 엄마, 이건 진짜 선 넘은 거예요. 선이 어딘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는 사람을 믿을 줄 몰라요. 그 말이 가슴을 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죠. 아니, 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믿어봤어. 그래서 다치는 게 어떤 건지 알아. 그날 밤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그 여자의 카톡 프로필은 여전히 하얀 배경이었어요. 좋은 인연이란 서로 믿는 거예요. 그 글귀가 그날따라 너무 비꼬아 들렸어요. 서로 믿으라면서 왜 숨기는 게 이렇게 많아?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여자의 모든 게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도 말투도 그 조카라는 아이도. 이젠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등본은 못 뗐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과 통화한 다음 날부터 마음이 뒤틀려 있었어요. 통화를 끊고 나니까 이상하게 억울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단 말이야. 그냥 알고 싶었을 뿐인데 그걸 선 넘었다고 말하는 아들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요즘 애들은 뭘 그렇게 감싸? 불안한 마음은 점점 분노로 바뀌었어요.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친한 이웃이 말을 걸었어요. 아드님 결혼하신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소개받는 단계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분 전에 결혼한 적 있으시다면서요? 그래도 요즘은 그런 거 다들 이해하죠. 순간 몸이 굳었어요. 예? 누가요? 아, 그냥 들었어요. 전에 아기가 있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에 들고 있던 과일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봐봐. 역시 내 느낌이 틀리지 않았어. 그날 밤 집에 오자마자 폰을 붙잡고 그 여자의 카톡 프로필을 다시 봤어요. 아이 사진은 없었지만 그 밑에 새로 올라온 글귀가 눈에 띄었어요.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글이 이상하게 도전처럼 느껴졌어요. 가족? 내가 우리 가족이 되기엔 아직 멀었어.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았어요. 다음 날 아들이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 찾아왔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그 여자는 여전히 점잖았고 아들은 괜히 긴장한 표정이었죠. 나는 평소처럼 차를 내오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여자가 진짜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 맞을까? 그렇게 앉아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지난번 일은 그냥 잊자. 그 여자 기분 상했어요. 그녀가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오히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그 말이 오히려 기분을 더 상하게 했어요. 조심했어야 했다고? 그럼 진짜 뭔가 있는 거잖아. 나는 그 말을 삼키지 못했어요. 그래, 조심은 좋은 거야. 근데 사람 사이에 숨기는 게 있으면 아무리 조심해도 언젠간 들키는 법이지. 아들이 바로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내가 뭘 그만해? 나는 그냥. 엄마 지금 말씀 예의 아니에요.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그 여자가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갈게요. 그래, 가라.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는 마. 그 말이 튀어나오자 나 자신도 놀랐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인사만 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귀가 아플 정도였어요.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 여자가 울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진짜 죄송하대요. 근데 자기는 숨긴 게 없대요. 그 말 듣고도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숨긴 게 없다고? 그럼 그 소문은 뭐야? 조카라며 올린 아이 사진은 또 뭐고? 그건 진짜 조카래요. 언니 딸이래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요즘 세상의 입으로는 다 그렇게 말해. 통화가 끝나고 나는 폰을 던지듯 내려놓고 거실을 서성였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근데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머릿속에 진실이라는 단어가 꽂혀버렸거든요. 내가 알아야만 마음이 편해질 거야. 그 다음 날 나는 예전에 아들 친구였던 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여자가 일하는 회사 근처에 산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요. 혹시 그 여자 전에 알던 사람 중에 결혼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 그 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예전에 남자친구랑 같이 살았다는 얘긴 들었어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같이 살았다고? 정확한 건 몰라요. 그냥 회사에서 그랬다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그래, 이제는 확실히 해야겠다. 이젠 아들도 그 여자도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직접 그 여자 만나서 눈을 보고 물을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확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 진짜 얼굴을 봐야 진짜 사람을 아는 거야. 그 말을 되뇌이며 다음 날 나는 그 여자가 근무하는 회사 근처로 향했어요. 그 여자가 근무한다는 곳 근처 점심시간쯤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삼키지 못했어요. 심장이 자꾸만 빠르게 뛰었거든요. 내가 미쳤지. 이게 무슨 짓이람.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몸은 이미 그녀가 오는 방향만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유리문을 열고 그녀가 들어왔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셔츠, 단정한 치마. 멀리서 봐도 참 예의 바른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모습이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여기서 뵙네요. 그녀가 놀란 듯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담담한 척하며 자리를 권했어요. 시간 괜찮을까 해서. 커피 한 잔 사려고. 아, 네, 고맙습니다. 짧은 인사 후 둘 사이엔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카페 안의 음악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나는 그 침묵을 참지 못하고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내가 이런 자리까지 만들 줄은 몰랐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요. 그런데 말이야. 나는 손에 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조카라는 그 아이 정말 조카 맞아요? 그녀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러다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언니 딸이에요.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빠르게 사라졌어요. 그 순간 직감이 왔어요. 그건 진실이 아니었어요. 나는 바로 물었어요. 그럼 왜 그 아이 사진을 그렇게 많이 올렸어요? 그녀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제 아이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카페 안의 소음이 다 멀어지고 그녀의 입술만 보였어요. 내 아이였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퍼지며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결혼한 적은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 한 번 큰 실수를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더 무서웠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언니가 키우고 있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됐고 그때 부모님한테도 너무 큰 실망을 드려서. 그녀가 말을 이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조카라고 했어요. 그게 덜 욕먹는 방법이니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울컥했어요. 젊은 애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동시에 그래도 내 아들한테는 숨겼잖아. 그 두 감정이 뒤엉켜서 목이 막혔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아드님한테는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하지만 결혼 전에 다 얘기할 거예요. 결혼 전에? 네. 제가 정리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더 숨기고 싶지 않아서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그럼 왜 지금 말 안 해요? 이렇게까지 일 커지기 전에 그냥 처음부터 말했으면 되잖아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땐 용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저를 판단하니까. 어머님도 저를 그중 한 사람으로 보실까봐 무서웠어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모두 비수처럼 그 여자에게 꽂혔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그 애를 미워한 이유가 정말 의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내 아들이 다칠까봐 겁났던 걸까? 그 둘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 숨긴 건 잘못이에요. 하지만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걸 지워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냥 언젠간 아드님이 알아도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녀가 나쁜 사람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인간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더 무서웠어요. 내 아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녀가 일어서며 조용히 인사했어요. 어머님, 오늘 솔직히 말씀드려서 후련해요. 근데 아드님한테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그녀가 나가고 텅 빈 자리에 앉아있던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창밖을 보니까 그녀가 걸어가던 뒷모습이 보였어요. 작고 여린데 어쩐지 단단해 보였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싸웠어요. 이해해야 하나 막아야 하나. 그 어느 쪽으로도 쉽게 기울지 않았어요. 며칠 뒤 아들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층 낮았어요. 엄마, 그녀한테 다 들었어요. 그 한마디에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뭐라고 하던. 다 사실이래요. 아이 있었던 거. 그거 다 숨긴 것도 인정했어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말로만 듣던 일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의도치 않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결혼하겠대?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응?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그녀 얼굴을 보고 이해가 됐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어요. 이해가 됐다고? 엄마도 그때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 거짓말을 한 건 잘못이지만 그건 누굴 속이려던 게 아니라 살기 위해 그랬던 거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면 울 것 같았거든요. 아들은 계속 말했어요. 엄마, 나는 그 사람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그건 지금의 나한테 상관없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 너는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엄마, 사랑도 믿음도 결국 같은 거예요. 그걸 의심하면 아무 관계도 못 지켜요. 그 말이 끝나고 한참 동안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도 없었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동안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 진짜 아들을 위한 거였을까? 아니면 내 기준을 위한 거였을까? 전화가 끊기고 나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안에 나는 항상 단단한 엄마였죠. 근데 지금은 뭐랄까, 그 단단함이 부서진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 그 여자가 내게 편지를 보냈어요. 얇은 흰 봉투. 글씨체가 참 곱더군요. 손이 떨려서 천천히 열었어요. 어머님, 그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 과거가 아드님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건 제 몫으로 안고 가겠습니다. 편지를 덮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안 들었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랄까.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왔어요. 얼굴이 훨씬 차분했어요. 엄마, 우리 결혼 날짜 잡았어요.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잘 살아.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으니까.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낯설게 들리던지.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용서해줘서라는 의미처럼 들렸어요. 결혼식 날 하객들 사이에서 그녀를 봤어요. 하얀 드레스 대신 심플한 베이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웃는 얼굴이 참 편안했어요. 그녀 뒤로 어딘가 닮은 여자아이 하나가 꽃을 들고 서 있었어요. 조카라고 들었지만 이젠 굳이 묻지 않았어요. 식이 끝나고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햇빛이 들어오는 예식장 창가에 서서 그 둘의 뒷모습을 봤어요. 서로를 믿고 붙잡은 손이 참 단단해 보였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쌓였던 의심이 녹아내렸어요. 그래,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 그걸 인정할 줄 아는 게 어른이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이제야 진짜로 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사람은 믿을 때보다 이해할 때 가까워지는 거야.